네, 플레이오프 전망을 좀 해보자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기존의 전력이 최대한 유지되는 팀들이 좀 유리할 거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전년도의 플레이오프 팀에서 절반 정도는 바뀌기 때문에 올해 좀 덜 하더라도 예. 그래도 일부는 바뀌긴 할 거다. 최소한은 좀 바뀔 거다라는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수가 좀 적더라도. 근데 그래서 일단은 좀 한번 좀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할 팀, 작년도 플레이오프 팀 중에서 올해 못 오를 것 같은 팀을 뭐 좀 뽑아보자 그러면 일단 지구 우승했던 팀들부터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1위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리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9ers를 좀 보면 작년에 이제 1번 시드를 가져가고 뭐 슈퍼볼까지 갔지만 지구의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있잖아요.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팀이 49ers만큼의 강한 팀은 아닐 수는 있지만 쿼터백이 워낙 좋아서 이제 러셀 윌슨이라는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 사나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의 열쇠를 상당히 많이 메워주고 팀 전력을 상승시켜주면서 전체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팀을 좀 더 끌어올린다. 그렇게 봤을 때 49ers와 시옥스의 차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작년 결과로도 나타난 거고 올해도 양 팀의 전력이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봤을 때 그게 그대로 유지될 때 작년과 바뀐 게 뭐냐면 49ers는 작년에 이제 일정을 치를 때 그 전년도에 3위를 했었기 때문에 3위 스케줄을 소화를 했었고 시옥스는 그 전년도에 2위를 했었기 때문에 2위 스케줄을 소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스케줄을 보면 49ers는 이제 1위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반면에 시옥스는 여전히 이제 2위 스케줄이에요. 그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두 경기가 달라지는 건데 이 두 팀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1야드 차이로 1위와 5위가 1번 시드와 5번 시드로 나뉘었던 그 차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세한 차이였는데 1위 스케줄과 3위 스케줄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그 달라진 걸 좀 보면 49ers가 이제 작년에 시옥스와 달랐던 두 경기가 뭐냐면 그린베이를 홈에서 상대했었고 워싱턴을 원정 경기로 상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위 스케줄로 바뀌면서 올해 그 두 경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공교롭게도 그린베이를 홈으로 불려서 경기를 하는 건 똑같은데 워싱턴 원정 경기가 뉴올리언스 원정 경기로 바뀌어요. 극과 극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시애틀은 어떻게 바뀌냐면 작년에 이제 미네소타를 홈에서 상대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제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어떻게 바뀌냐면 공교롭게도 시옥스도 미네소타를 홈으로 불러들여요. 근데 다른 한 경기 하나가 필라델피아 원정이 애틀란타 원정으로 바뀌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워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가 한 팀은 워싱턴이 뉴올리언스로 바뀌고 하나는 필라델피아가 애틀란타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럼 이 한 경기 차이가 전력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1야드 차이로 승부가 났던 이 두 팀 사이에 이 한 경기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9ers가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가장 어려운 스케줄 4위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49ers가 이 지구 우승을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 그럼 플레이오프까지 탈락할 거냐?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더구나 올해는 플레이오프 팀이 7개 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설령 지구 우승은 못하더라도 49ers가 플레이오프까지 못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작년에 2번 시드였던 패커스. 패커스도 그 전년도에는 지구 3위를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2번 시드를 달 때 3위 스케줄을 소화했었던 그 이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역시 지구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1위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패커스는 일단 스케줄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패커스가 작년에 아슬아슬한 승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원포제션 경기가 많았는데 그 원포제션 경기에서 8승 1패였다. 그럼 이게 물론 실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운도 작용했다. 근데 그 8승 1패에서 이게 뭐 조금 막판에 운이 안 따라서 6승 3패, 뭐 5승 4패, 뭐 심지어는 5할이야. 이렇게 갔었다 그러면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이제 원포제션 경기에서 승률이 조금만 달라진다고 해도 패커스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그러면은 패커스가 이제 몇 승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패커스 역시 지구 우승은 놓칠지는 모르겠지만 그 늘어난 플레이오프를 놓칠 거냐?
모르죠. 것 같다.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네. 작년도 지구 우승팀에서 플레이오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팀을 뽑자 그러면 이글스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가 작년에 지구 우승을 하긴 했지만 작년에 우승했던 NFC 이스트를 보면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역대 최악의 지구다. 그러니까 정말 못했던 지구다. 예. 그러니까 뭐 워싱턴과 뉴욕이 확실하게 깔아주고 네. 두 팀이 뭐 올해 드래프트했던 순서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한 팀은 전체 2순위 또 뭐 자이언츠는 뭐 전체 5, 6순위 뭐 이 정도 됐었나요? 예. 상당히 높은 순위로 뽑을 정도로 순위가 안 좋았던 팀들이 베이스를 깔아줬고 카우보이스와 이글스가 서로 우승을 안 하려는 그런 오히려 모습을 그쵸. 보이면서 네가 가라 플레이오프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이글스가 진짜 뭐 역대 최악의 디비전이라고 뽑힐 정도의 디비전을 9승 7패로 간신히 우승을 하고 플레이오프에 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팀에서 그 전에 이글스도 이제 2위 스케줄을 소화를 했었는데 지구 우승을 하면서 올해 이제 더군다나 1위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고 카우보이스와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카우보이스가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이제 2위 스케줄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올해 이제 이글스는 뉴올리언스를 상대하고요. 예. 12월에 그린베이 원정을 가야 됩니다. 아, 12월 그린베이 원정. 상대적으로 카우보이스는 애틀란타와 미네소타 원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기들이 만만한 경기들은 아닐 수 있지만 뉴올리언스 그다음에 12월에 그린베이 원정과는 다르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필라델피아가 좀 더 불리해졌다는 게 있고 또 하나 필라델피아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칼슨 웬츠의 부상. 이게 가장 큰 변수잖아요. 그렇죠. 아까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상수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그 우려가 또 되는 게 뭐냐면 필라델피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펜시브 라인이 지금 무너졌다. 라이트 태클 그렇죠. 브랜든 브룩스가 시즌 아웃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레프트 태클 안드레이 딜라드까지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됐기 때문에 지금 오펜시브 라인의 40%가 날라갔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유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이슨 피터스가 이제 그 막판에 합류하면서 라이트 가드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레프트 태클에 이제 쓰려고 하니까 피터스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 나 레프트 태클에 쓰려면 돈 더 줘. 왜냐면 프리미엄 포지션이니까 그렇죠. 이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오펜시브 라인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시버진도 부상이 많고 예.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지구 우승했던 팀들 중에서는 이글스가 제일 좀 불안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구 우승 팀들 중에서 그러니까 1위 스케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스케줄을 소화하는 지구 우승 팀들 중에서 예. 이글스가 가장 좀 플레이오프 탈락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팀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와일드카드에 올랐던 시혹스나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와일드카드보다는 올해는 지구 우승까지도 넘볼 수 있는 팀들 아니냐. 예. 그래서 이 팀들도 뭐 플레이오프 물론 이제 뭐 탈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작년도 플레이오프에 올랐던 팀들 중에서 올해 좀 못 올라갈 팀을 찾는다라고 그러면 전 이글스를 뽑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아까 태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끊겼는데 지난 시즌 이제 라이트 태클이었던 이제 할라플리바티 바차이가 또 이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공백이 있는 이글스. 그래서 이제 뭐 레인 존슨이 이제 잘해줘야겠지만 예. 레인 존슨도 작년에 이제 부상이 또 많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글스 오펜시브 라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지난 시즌 지구 우승했던 팀 중에는 가장 좀 플레이오프가 좀 어려운 팀으로 이제 이글스를 꼽아주셨고요. 네. 이제 AFC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근데 AFC로 넘어가 보면 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우승했던 팀들 중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 다음에 이제 칩스 이 두 팀은 사실은 조금 이제 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브론코스라든지 다른 팀들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도 뭐 스틸러스라든지 이런 팀들이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설령 지구 우승을 놓치더라도 이 두 팀은 와일드 카드까지 놓칠 팀들은 아닌 것 같다. 예. 이 두 팀은 플레이오프는 거의 좀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좀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예. 다른 두 팀, 페이트리어츠와 텍산스. 제가 말씀드리지만 페이트리어츠도 못 갑니다. 이 두 팀이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근데 특히 이제 보면은 4번 시드로 올라갔던 텍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제 퍼스널 매니지먼트가 조금 이상한 결정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최고의 리시버인 디안드레 홉킨스를 방출하고 조타하고 있고 결국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빌 벨리책 감독과 벨리책 감독의 이제 추종자 빌 오브라이언이 이끄는 또 두 팀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텍산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도 이제 사실 좀 그래서 좀 불안정한데
같은 지구 내에 누가 있냐면 작년 플레이오프 때 이제 신데렐라였던 타이탄스가 그 주축 선수였던 테네힐과 헨리를 다 잡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작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부담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엊그제 제데비언 클라우니까지 그렇죠. 데려갔고요. 클라우니까지 예. 데려가서 그래서 패스러시까지 가세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콜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앤드류 럭이 시즌 직전에 은퇴를 그렇죠. 하면서 뭐 상당히 이제 좀 1년 팀을 내내 흔들어놨죠. 흔들어놨던 것이 올해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앤드류 럭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베테랑 필립 리버스를 데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쿼터백이 조금 안정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사실 아까 이제 베테랑 쿼터백들 하락세를 얘기하면서 필립 리버스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 포인트에서는 사실 이제 필립 리버스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력에 좀 그래도 예. 기존에 그 앤드류 럭이 나간 공백을 그래도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본인도 차저스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팀메이트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콜츠 오펜시브 라인은 지금 뭐 사실 리그 최정상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쨌든 필립 리버스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예. 텍산스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진짜 지구 우승을 놓고 3파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기를 겪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페이트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잘 알고 계시지만 안 돼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예. 같기 때문에 벨리책과 예. 벨리책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오브라이언 이 두 명의 감독들이 올해는 진정으로 이제 심판대에 서게 되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페이트리어츠의 이제 프리뷰 때 제가 드리지 않았던 말씀이 또 스케줄의 강도를 저희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 가장 스케줄의 강도가 높은 팀이 페이트리어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페이트리어스로서는 부담이 되고, 예. 아까 이제 뭐 레이븐스는 또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레이븐스가 올해 이제 스케줄이 가장 쉬워요. 네. 상대 팀들의 승률이 4할 3분 8리로 올해 이제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이 가장 낮은, 예. 가장 쉬운 스케줄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해야 되는 팀들은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성적만을 이제 놓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팀들이었던 이제 버펄로 빌스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탄스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보다 오히려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안 탈락한다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기대가 되는 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남부지구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타이탄스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사실 뭐 텍사스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예. 타이탄스의 기세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AFC 쪽에서는 남부지구 우승을 했었던 텍산스 그리고 이제 이스트를 우승했었던 페이트리어츠가 아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렵지 않겠느냐. 뭐 좀 위험하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반대로 그러면 그 이제 떨어지는 팀이 있으면 새로 올라가는 팀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럼 새롭게 디비전 우승 내지는 뭐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이 누가 있을 거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AFC에서는 저는 이제 다크호스로 뽑는 팀이 사실 이제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브론코스가 사실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시즌 막판에 듀럴 락이라는 쿼터백으로 이제 세대 전환을 하고 예. 듀럴 락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4승 1패로 시즌을 마감을 했고 거기에 이제 오펜시브 스킬 포지션 플레이어를 상당히 보강을 많이 예. 했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필립 린스이라는 괜찮은 러닝백이 있는데 멜빈 고든이라는 러닝백을 또 차저스에서 훔쳐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시버들도 보면 드래프트에서 제리 주디를 데려왔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뭐 코틀랜드 서튼과 예. 좋은 이제 원투 조합을 이루고 있고 타이덴드들까지 노아 펜트. 노아 펜트에 올해 이제 알버트 발음이 쉽지 않은 알버트 오 오케보에넘인가? 예. 뭐 그런 이제 선수. 근데 그 선수가 이제 5라운드 픽이었던 것 같긴 한데 예. 주룰락하고 같이 미주리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팀 가는 것보다는 덴버에서 아마 더 활약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사실 올해는 이제 5라운드에 떨어졌지만 작년 드래프트에 나왔으면 1라운드에 뽑혔을 거라고 예상되던 선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텐은 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스킬 포지션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로 많이 짜여졌는데 과연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막아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변수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한 제임스가 아웃아웃을 했고 또 이제 게럿 볼스라는 이제 오펜시브 태클도 이제 계속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예. 오펜시브 라인이 제 역할을 해주면 브론코스의 공격도 괜찮을 수 있다. 네. 또 이제 수비에서도 보면 본 밀러, 이제 브래들리 첩 이 두 명을 위시한 수비진이 좋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이제 빅 팬지오 체제에서 또 한 해를 더 거듭하면서
안정화된다 그러면 지구 우승까지는 무리일 수 있지만 예. 와일드카드는 진짜 노려볼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좀 더 뭐 칩스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중에 하나를 잡는다라고 그러면 예. 또 모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덴버 브론코스를 좀 한번 좀 뽑아보고 싶고요. 한 팀 더 뽑는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스틸러스입니다. 예. 스틸러스. 사실 이제 빅벤만 있으면 언제든 이제 그렇죠. 플레이오프 노리는 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비가 작년에 워낙 좋았거든요. 예. 이제 넘버원 패스 러시를 가졌었고 턴오버도 워낙 많았고 특히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이 온 다음부터는 수비가 완전히 다른 팀이 됐었잖아요. 네. 턴오버 머신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좋은 수비진에다가 공격에 이제 빅벤이 돌아왔다.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올 시즌 뭐 새롭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만한 팀들을 뽑아라. 그럼 저는 이제 브론코스와 스틸러스인 것 두 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AFC는 이렇게 두 팀을 뽑아주셨는데 NFC는 그럼 어떤 팀을 뽑아주실까요? NFC는 사실은 누구나 지금 사실은 이제 뽑고 있는 그 팀. 트렌디한 픽. 예. 근데 탐 브레이디가 간 이제 템파베이. 예. 버커니어스가 뭐 어쨌든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팀을 더 뽑아보자 그러면 저는 이제 팔콘스입니다. 근데 팔콘스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팔콘스는 한 해 못하고 한 해 잘하고 한 해 잘하고 한 해 못하고 이런 팀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팔콘스가 전력이 또 이렇게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리시버 진영도 좋고. 약간 짝수해 잘하고 그렇죠. 홀수해 잘 못하죠. 그래서 네. 이제 슈퍼볼 가고 다음에 플레이오프 탈락하고 이런 팀이긴데 작년에 플레이오프 탈락했었잖아요. 그럼 올해 잘할 때다. 이게 그 순서가 올해는 이제 플레이오프 갈 해다. 로직이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일단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멜 라이언 선수가 사실 16시즌에 반짝한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올해 또 잘해볼 만한 플레이가 아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어쨌든 이제 뭐 정확하게 우리가 플레이오프 팀들을 다 뭐 7팀을 다 뽑았지는 않았지만 예. 어느 정도 이제 누가 좀 위험하다, 누가 좀 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슈퍼볼 우승을 누가 할 거냐라는 정도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일단은 올해 이제 빅3로 뽑을 수 있는 팀이 여전히 이제 반복되는 테마지만 작년 강팀들 중에서 전력이 크게 변화가 없는 팀들 예. 그런 팀들을 보자 그러면 일단은 뽑을 수 있는 게 칩스, 레이븐스, 그다음에 세인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옥스도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번째 팀이 저는 이제 시옥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시옥스보다는 이 세 팀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네 번째 팀을 얻는다 그러면 저도 이제 시옥스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누가 우승을 할 거냐라고 예. 생각을 하면 레이븐스도 당연히 막강하지만 한번 우승 맛을 보고 MVP를 이제 탈환하고자 할 라마 잭슨한테서 MVP를 탈환하고자 하는 이제 마홈스가 버티고 있는 칩스가 조금 더 화력도 높고 예. 좀 더 이제 어쨌든 보면 이제 우승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AFC에서는 칩스, 네. NFC에서는 러셀 윌슨이 물론 훌륭한 쿼터백이지만 세인츠가 좀 더 안정적이고 그 공수에서 밸런스가 좀 더 잘 맞고 예. 그다음에 그 마이클 토마스에게 좋은 넘버 2 리시버 옵션을 가져다 줬다. 이메뉴얼 샌더스라는 예. 그 외에는 그 외에 이제 기존 전력에 크게 이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인츠와 칩스가 슈퍼볼에서 만나서 저는 듀루 브리스가 우승을 하고 은퇴를 한다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비슷한데요. 저도 칩스가 이제 AFC 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쪽 사이드는 시옥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신데 세인츠가 2017년 이후에 이제 3연속 지구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17시즌에 플레이오프 가가지고는 미네아폴리스 미라클 얻어맞았고 18시즌에 이제 올라가서 그때 램스한테 이제 패스 인터피리언스 사건을 그쵸. 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탈락을 했고 지난 시즌 결국 지난 시즌 이제 또 미네소타한테 이제 크게 당했죠. 율라이 때 한번 당하고 그럼 이제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이제 광탈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규 시즌만 놓고 보면 우승은 세인츠죠. 근데 플레이오프의 세인츠는 조금 약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차이가 하나는 이제 확실한 넘버 2 물론 이제 뭐 이메뉴얼 샌더스도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거지만 기존에 있던 전력에다가 좋은 넘버 2 리시버를 더했다. 예. 그리고 이제 카마라도 본인은 홀드아웃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약간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카마라가 시즌 초부터 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듀루 브리스가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그 동기부여가 이제 극대치로 올라갔을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오프에서의 최근 몇 년 동안의 부진을 올해는 씻고 네. 슈퍼볼 우승까지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애틀 시옥스가 올라가는데 결국 이제 마홈스가 우승하지. 왜냐면 마홈스가 우승한다는 것보다 저의 포인트는 피트 캐롤이 피트 캐롤 할 것이다. 아하. 결국 이제 이 지난 정규 시즌 17주차 경기였잖아요. 나이너스와의 경기가. 그 경기도 역시 1야드 남겨놓고 그때 제 기억하기로 이제 파울이 나면서도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그쵸, 못 맞아요, 갔죠.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운영 쪽에서 이게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이제 시옥스였는데 그게 시옥스의 발목을 또 잡지 않을까. 슈퍼볼에서 이제 린치한테 공 안 주고 패스하다 인터셉트 당한 것처럼 49의 슈퍼볼처럼. 예. 아마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칩스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칩스가 보면은 이제 뭐 트렌디한 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작년에 뽑을 때 이글스를 뽑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글스가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해서 우승을 할 거다라고 뽑았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그 뉴잉글랜드냐 캔사스시티냐 AFC에서 올라간 팀이. 예. 그래서 AFC에서 칩스가 올라가면 칩스가 이글스 꺾고 우승할 것 같고 뉴잉글랜드가 올라가면 필라델피아가 뉴잉글랜드 꺾고 우승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뉴잉글랜드를 뽑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칩스를 뽑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또 어찌 보면 또 칩스 뽑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 듀루 브리스의 어떤 그 스토리북 엔딩을 한번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과연 이제 예상하신 대로 시즌이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이제 이 시즌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가 남았는데요.